지금부터 제가 두 기자님들께 재밌는 게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양손의 중지와 약지를 엄지와 만나게 해서 여우 모양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양손의 검지와 새끼손가락이 위아래로 맞닿도록 잘 겹쳐줍니다. 그 다음에 접었던 손가락들을 쫙 펴주고요. 나 됐어. 그죠? 요 구멍으로 딱 쳐다보면서요. 이 말을 따라하세요. 요괴인가 귀신인가 정체를 밝혀라. 따라해보세요. 요괴인가 귀신인가 정체를 밝혀라. 요괴인가 귀신인가 정체를 밝혀라. 요괴인가 귀신인가 정체를 밝혀라. 자, 이렇게 세 번을 외우고 손가락 사이에 요 구멍을 통해서 창문 보듯이 밖을 보세요. 네. 지금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절대 함부로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뭐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나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뭐야 왜 이렇게 불쾌한 기분 뭐야? 이 손동작은 바로 일본에서 귀신을 부르는 강령술 여우 창문입니다. 아 진짜? 아 뭐야? 아니 작년 정 기자가 나한테 이상한 시 읽어보라 했잖아요. 네. 누나는 피를 토하고 여동생은 불을 토하며 포미노의 지옥을 소리내서 읽으면 불길한 일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싸울래? 그런데 여우 창문이 말이죠. 처음부터 강령술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1975년에 출간된 일본의 어린이 그림책 여우의 창에 이 손동작 내용이 실렸는데요. 그림책에는 손동작으로 만든 작은 구멍을 통해 바라보면 사람으로 둔갑한 여우를 꿰뚫어 보는 주술로 나와 있는데 지금은 귀신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강령술로 통한다고 합니다. 이 손동작으로 귀신들이 지나는 문이 열린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는 여우 창문을 따라한 뒤 구멍 사이로 하얀 물체가 지나갔어. 구멍으로 무언가와 눈이 마주쳤어. 이렇게 귀신을 봤다는 오싹한 후기가 줄줄이 이어졌는데요. 그런데요, 진짜 무서운 게 이 여우 창문을 해본 사람들이 말하는 주의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뭐야? 첫 번째, 만약 여우 창문 안으로 귀신이 보였다면 즉시 손을 풀 것. 그 이유는 그 귀신도 당신을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당신에게 들러붙을 수 있기 때문에 어머. 바로 손을 풀어주라는 거죠. 풀어주면 못 들어오는구나. 문이 닫히니까. 아 문이 닫히니까. 오케이. 야 소름 돋네.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여우 창문 구멍을 통해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행위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 사람을 만든다고? 여우 창문 구멍으로 상대를 보면 이 여우 창문을 만든 사람, 본 사람 모두 저주받게 되는 겁니다. 귀신을 부른다는 강령술 여우 창문 저주를 부르고 싶지 않다면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아 오늘 꿈자리 뒤숭숭하겠네. 그런데요, 이 원문으로 주문을 외워야지 통하는 거니까 두 오케이. 분은 그러실 리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귀신이 산다 19, 18위 공개합니다. 2019년 8월 18일 친구들과 함께 푸켓으로 휴양을 떠난 태국인 남성 쏨차이.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해 여름이 끔찍한 악몽으로 기억될 줄은 말이죠. 아니 놀러 와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게. 여행 온 첫날 밤 쏨차이는 친구들과 함께 해변에서 한창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 여자애 어디 가는 거지? 뭐가 있나? 내가 한번 따라볼게. 해가 진 어둑한 밤인데도 불구하고 소녀가 홀로 산에 올라가자 쏨차이는 걱정 반 호기심 반에 소녀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온 힘을 다해서 쫓아갔는데 어린 소녀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 사시는 분은 익숙하니까 차차차차 이렇게 빨리 올라갔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쏨차이는 점차 체력이 떨어졌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치 무언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 계속해서 소녀를 따라가게 됐죠. 그렇지. 그런데 바로 그때 에? 여자애 갑자기 어디 갔지? 분명히 요 앞에. 야 여기 뭐야? 대체 무슨 일 때문이냐? 지금까지 쏨차이가 따라가던 소녀가 눈앞에서 갑자기 사라졌는데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바로 앞이 낭떠러지였습니다. 뭐야? 쏨차이가 오른 좁은 산길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찔한 절벽이었던 겁니다. 이야.
야, 큰일 날 뻔했네. 이게 약간 저승길로 끌고 가던 거 아니에요? 저승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고 넋이 반쯤 나간 쏨차이. 간신히 친구들과 구조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요. 구급차로 이송된 뒤에도 극도의 공포감에 질려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게 한 발짝만 더 가면 사실 낭떠러지잖아요. 죽었죠. 죽을 뻔했었던 거고. 네. 나 같아도 저렇게 충격받는 모습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저승사자 맞네. 자, 이후 경찰이 쏨차이가 구조된 현장 인근을 샅샅이 수색, 사건 조사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인근에서 소녀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거나 실종 신고가 접수된 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소녀의 정체는 혹시 저승길에 동행할 친구가 필요했던 건 아닐까요? 귀신이 산다 싶고 8일을 공연. 일본 심령 스팟에서 발견된 모모. 지난 4월 15일 밤 12시 50분 두 남성은 일본 미야자키현 에비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문 닫은 지 오래된 그린 힐즈 호텔로 향했는데요. 두 남성이 이곳을 찾은 이유, 이 그린 힐즈 호텔이 유명한 심령 스팟이기 때문이었죠. 저 건물 자체가 포스가 네. 뿜어져 나오네요. 들어와. 1992년 영업 종료 후 그대로 방치된 그린힐즈 호텔은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다 보니 페인트 칠이 벗겨지고 군데군데 녹물이 흘러내려서 그야말로 흉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을씨년스러운 모습의 폐가 체험, 또 담력 체험을 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실제로 분명 뭐가 빠르게 지나간 걸 봤다, 누가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런 귀신 목격담이 이어져 그 뒤 더욱 포스트헌터와 공포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심령 스팟으로 이름을 알렸던 것이죠. 아우, 진짜 저기는 귀신이 안 나오면 이상하겠다. 안 나와도 들어갔다 오는 것도 못할 것 같지 않아요? 난 안 들어갈래요. 조심스레 호텔 1층부터 살펴보기 시작한 두 사람. 에이, 뭐 심령 스폿이라더니 뭐 별거 없네. 그리고 어느새 다다른 6층. 그런데 저거 뭐야? 6층의 한 객실 문을 열어본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호텔 밖으로 뛰쳐나간 두 사람. 이들이 6층 객실에서 본 것은요, 다름 아닌 침대 위에 반듯하게 누워있는 시신이었습니다. 어머나. 저? 자, 이후 두 사람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미 시신의 부패가 많이 진행돼 성별, 나이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진짜. 현재로선 자살인지 타살인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데도 시간이 더 소요될 거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백골화된 시신이었나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안 그래도 귀신 나오는 폐 호텔로 유명했던 곳에서 정체를 모를 시신까지 발견되자 정말 흉흉한 추측들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노숙자가 폐 호텔에서 지내다가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소지품이나 생활용품 등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 일각에서는 누군가 시신을 유기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굳이 이곳에 일부러 시신을 보란 듯이 유기했다는 것도 의문점이 많은 주장이었죠. 자, 일본 유명 심령 스팟에서 발견된 의문의 시신. 그 시신은 대체 왜 폐호텔 6층 객실에 있었던 걸까요? 남양 특집을 탄 악령이 몰려온다. 엑소시즘 19 14위로 갑니다. 제임스 딘의 죽음을 부르는 차. 스포츠카, 모든 남자의 로망이죠. 이 차는 할리우드의 영원한 반항아, 제임스 딘의 에마. 포르 B의 550 스파이더입니다. 자동차 마니아였던 제임스 딘은 명품 스포츠카를 산 뒤 격자 무늬 시트로 바꾸고 보닛과 양문에도 자신의 레이싱 참가 번호인 130을 페인팅하며 자기 스타일에 맞게 커스텀했고요. 그리고 리틀 버스터드라는 애칭도 붙여줬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제임스 딘은 자신의 에마 리틀 버스터드를 타고 캘리포니아의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 이 사고로 극심한 경추 손상을 입은 제임스 딘은 결국 불꽃 같은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휴지 조각이 됐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고로 제임스 딘은 사망까지 한 반면에 반대편 차량 운전자 도널드 턴업시드는 가벼운 부상만 당했는데요. 게다가 운전자의 믿기 힘든 진술. 전 정말 맹세코 제임스 딘의 차를 보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아니 정면으로 오던 차
받친 거 아니에요? 자기 눈엔 안 보였대요. 근데 갑자기 사고가 났대요. 그럼 저 차는 누구랑 아니 뭐 박아서 저렇게 된 거야? 순간 이동한 거야? 제임스 딘의 죽음을 시작으로 그의 애마였던 리틀 버스터드의 비극이 시작된 걸까요? 제임스 딘이 사망한 뒤 자동차 커스텀 전문가인 조지 베리스가 사고 난 차량 리틀 버스터드를 구입. 그런데 정비소로 옮기는 도중에 갑자기 차가 트레일러에서 떨어지면서 정비공이 크게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뭐 있네. 저걸 왜 샀어? 이후 카레이서인 트로이 맥켄리와 윌리엄 에크리치에게 각각 엔진과 드라이브 트레인을 판매했습니다. 불안하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역시 한날 한시에 어머.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뭐야? 이것도 이게 뭔가 계속해서 저주를 내리는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쯤 되자 조지 베리스는 더 이상 부품 판매를 하지 않고 대신 국가안전위원회의 도로안전 캠페인에 리틀 버스터드를 전시용으로 대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있어? 갑자기 보관 창고에 화재가 발생. 또 전시회 중엔 차량이 무대에서 떨어져서 부상자가 발생하기까지. 그래서 결국 전시장에서는 리틀 버스터드의 전시를 중단합니다. 그런데 툭 하면 사고가 나서 도무지 안 되겠어요. 차 돌려버렸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 차 못 받았는데요? 차가 감쪽같이 사라졌고요. 지금까지도 리틀 버스터드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딘지 몰라? 야, 근데 이게 사라졌던 거니까 더 무섭다.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는 거야. 악령이 몰려온다. 엑소시즘 19, 13일을 공개합니다. 기절 유발하는 미스터리 그림. 미국 인터넷상에서 큰 화제가 된 그림인데요. 이왜 화제? 인형인가? 아 밀랍 인형이야. 눈이 움푹 파인 인형 옆에 서 있는 무표정한 소년. 그리고 그 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여러 개의 아 깜짝. 아이씨. 저 손. 손이다. 손이잖아 손. 이거 이렇게 한 거. 자, 이 그림은 2000년 2월 소년을 밀어내는 손들이란 제목으로 미국 경매 사이트에 올라왔는데요. 이 그림이 화제가 된 이유는 판매자가 남긴 미스터리한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구입한 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이 살벌한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은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지 몇 시간 만에 무려 3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그림의 정체는 1972년 빌 스톤햄이라는 화가가 자신의 5살 때 모습을 그린 자화상인데요. 그런데 1974년 이 그림이 LA 한 미술관에 처음 전시된 뒤부터 미스터리한 일들이 하나둘씩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림 전시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그림을 전시했던 미술관의 주인, 또 이 그림을 비평했던 미술평론가가 연달아 사망. 야 오늘 이렇게 세? 다 사망이야 어떻게? 그리고 영화 대부로 유명한 배우 존 말리 역시 이 그림을 구입한 뒤 심장 질환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는데, 어머. 한편 배우 존 말리가 사망한 뒤 한 부부가 캘리포니아의 낡은 양조장에서 우연히 이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아 그런데 아빠 밤마다 그림 속 아이랑 인형이 움직여요. 급기야 그림 속에서 인형과 소년이 싸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형에게 위협을 느낀 소년은 그림 밖으로 나오기까지 했다는데요. 어머. 어우, 그거 진짜 무서운데? 그래서 이 부부는 딸이 더 큰 혼돈을 겪을까 걱정되어 이 그림을 경매에 내놓은 거였는데요. 이 그림이 품은 미스터리한 사연이 공개된 뒤 원제 소년을 밀어내는 손들은 일명 유령이 나오는 그림으로 불리며 수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을 안겼다고 합니다. 2015년 영국에서 화제가 된 충격 소식. 악령에게 성추행당하는 가족. 한 가족이 악령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영국 웨일즈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온 키런, 트레이시 부부. 이들 부부는 개구쟁이 세 아들과 함께 평범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2014년 10월 30일 할로윈이 지난 뒤부터 집안에서 자꾸만 일어나는 기괴한 일들. 푹 잤는데 왜 이렇게 등이 아프지? 여보, 내 등 좀 봐줘요. 그때 아내 등을 보고 화들짝 놀란 남편 키런. 그 이후
아내 등에 시퍼런 멍자국이 가득했던 겁니다. 어메? 게다가 더 미스터리한 건 멍자국이 사라질라 치면은 또다시 선명하게 멍이 되는 일이 반복. 뭐야? 왜?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네 부모를 아주 잔인하게 죽일 거야. 부부의 세 아들들은 부모를 죽이겠다는 끔찍한 환청에 시달리기도 했다는데요. 자, 계속 아내와 아이들까지 고통받자 남편 키런은요, 결국 20년 경력의 퇴마사 로버트 아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혹시 누가 악령을 부른 적 있습니까? 설명도 없이 대뜸 가족들에게 악령을 부른 적 있냐고 묻는 퇴마사. 그런데 바로 그때 제가 할로윈 때 친구들이랑 위자 보드를 했었어요. 위자보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요. 분신사반이야. 저희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악령을 불려오는 강령술, 즉 위자보드를 했다고 했는데요. 아이고. 근데 저거 한다고 진짜 악령이 그 집으로 왔다고? 오죠. 악령을 부르는 강령술인데. 제 영국에 잠깐- 프리한 식구가 없었던 게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잠깐 왔다 간 게 아니고? 네. 퇴마사는 위자보드를 한 아들에게 무려 3개의 악령이 붙어 집까지 따라왔다고 설명했고요. 이후 악령을 없애기 위해 퇴마의식을 진행했는데 나머지 악령은 내쫓았지만은 강력한 악령 하나가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이 지독한 악령의 정체는 잠들어 있는 여성을 추행한다는 전설 속 악마 인큐버스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악마인 인큐버스와 접촉을 오래 하면 건강이 악화되고 심지어 사망까지도 이른다고 하는데요. 저 집에서 어떻게 살아? 근데 저 지금 못 쫓고 있는 거 아니에요, 퇴마사가? 자, 이후에 퇴마사 로버트는 마지막 악령까지 집 밖으로 내쫓기 위해 퇴마의식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이들 가족은 무사히 이 끔찍한 악령으로부터 벗어났을까요? 만약 벗어났다면 그 악령은 지금 또 어디를 떠돌고 있을까요?